지난달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3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캘리포니아주 모기지 페이먼트 체납이 무려 6배나 뛰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또 전국 대도시에서 살인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곳 LA에서는 지난 주말에 올해 들어 300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박형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수치가 크게 늘고 있긴 한데 캘리포니아주는 그 추세가 더 가파른 것 같습니다. 네, LA타임스는 코로나19 수치를 자체적으로 집계해 전하는데요. 네. 지난 21일 토요일 밤 기준 7일간 캘리포니아주 평균 하루 신규 감염자 수는 11,500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네. 그 한 달 전인 10월 21일에는 그 수치가 3,200명 가까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 사이 무려 3.5배, 3배 이상이 뛴 겁니다. 지난 여름에 한창 수치가 급증해서 사망자 수치가 최악이다 할 때조차도 7일 평균 하루 신규 감염자 수는 10,000명을 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1,500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감염자는 그렇고 입원 환자 사망자 숫자는 어떻습니까? 네, 입원 환자는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자도 최근 며칠 사이 급격히 오르는 추세 보이는데요. 하루 평균 65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하루 평균 43명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2주 사이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수치도 그렇습니다만 요즘 검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죠. 양성 판정 비율이 중요한데요. 네네. 양성 판정 비율 역시 지난주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11월 이달 1일 양성 판정 비율은 2.98%였습니다. 3% 정도. 3% 정도네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양성 판정 비율은 6.1%였습니다. 역시 2배 이상 뛴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좀 살펴볼까요? 네. LA가 아무래도 제일 심한가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요? 네. LA는 닷새 평균 신규 감염자가 4,000명 넘어서면서 지금 이제 음식점에서는 뭐 야외 영업 안 되고 투고와 배달 서비스만 된다 이렇게 그렇죠. 나왔죠. LA는 워낙 상황이 심각한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밖에 샌디에고와 샌버나디노도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둘 다 7일 평균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팬데믹 후 역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경우 7일 평균 하루 신규 감염자 수는 1,460명이고요. 샌디에고는 지난 토요일 1,478명 신규 감염자가 나오면서 역시 평균적으로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밖에 남가주 다른 곳들도 살펴보면 오렌지 카운티 650명, 리버사이드 600명, 벤츄라 220명, 그 다음 북가주로 가보면 샌프란시스코 115명, 산타클라라 340명, 그리고 알라메다 230명, 또 세크라멘토는 430명, 프레즈노 275명, 컨 카운티 260명 정도가 평균인데요. 근데 뭐 200명대 이런 게 사실 LA와 오렌지 카운티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낮게 느껴집니다만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이들 지역 안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 지역마다 2주나 한 달 사이 각각 2배, 3배, 심지어 4배가 오른 것으로 굉장히 급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염자가 늘고 입원 환자가 늘고 이런 추세라면은 사망자도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망자는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오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당국이 늘 하는 얘기가 사망자는 레깅 인디케이터다. 즉 뒤늦게 나타나는 지표라는 건데요. 사망자는 당장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좀 느리게 올라간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감염자가 늘어나고 그 감염자들 가운데서도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또 일부는 중환자실에 가고 그 후에 사망자가 나오게 되니까 사망자는 현 추세보다 좀 느리게 이제 변하는 편인데요. 근데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크리스마스까지 코로나19로 목숨을 잃는 주민 수는 새로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큰일이네요. 자, 그런가 하면은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를 체납한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6배가 급증했다는데요. 네, 팬데믹 속 모기지 페이먼트 체납률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코올로직이 지난 8월부터 90일 이상 모기지 페이먼트를 체납한 캘리포니아주
주택 소유주들을 추적해 봤는데요. 그랬더니 캘리포니아주 전체 모기지 페이먼트 체납 비율은 3.8%에 달했습니다. 이게 1년 전에는 0.6%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6배 이상 뛴 겁니다. 네, 남가주로 보면은 그 비율이 훨씬 더 높다면서요. 네, 남가주 가운데서도 특히 이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여기가 특히 심각합니다. 허허. 평균 4.6%입니다. 1년 전에는 1%였는데 이게 1년 만에 4.6%까지 치솟았고요. 그리고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4.2% 기록했습니다. 네. 작년 0.6% 캘리포니아주 평균과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주 평균 3.8%보다 더 높아져서 1년 만에 7배가 급증했고요. 그 다음 샌프란시스코 도심은 작년 0.3%에서 지금 2.8%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치만 놓고 보면 남가주보다 크지 않게 느껴집니다만 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급격하게 올랐고요. 그리고 산호세도 지난해 0.2%에서 올해 2.2%로 11배가 껑충 뛰었습니다. 이런 수치를 볼 때 지난번 경제 불황 때와는 어떻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네, 불경기 때 역시 그 코올로직에서 집계한 바로는 모기지 체납률이 2자릿수대를 기록했었습니다. 굉장했죠. 그랬죠. 네. 인랜드 엠파이어 16%에 달했고요.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10%에 육박했고요. 그리고 북가주 베이에리아도 7%에 근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하면 지금은 절반 수준이 채 안 됩니다. 하지만 불경기 이후 이렇게 모기지 체납률이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불경기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지금 주택가격 상승세는 조금씩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모기지 체납률이 이렇게 늘어나다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 렌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그 조건들을 계속 충족시킬 수 없다면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요. 전반적인 경제까지도 붕괴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선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연방정부나 주정부, 로컬정부 관련 규제가 여전히 완화된 상황으로 지난 불경기 때와 비교해서 훨씬 너그럽게 봐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언제까지 그게 지속될지 그 후엔 어떤 정책이 나올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관측은 사실 앞서 언급한 대로 좀 이렇게 암울하기도 하고 반대로 괜찮아질 것이란 그런 시선도 있긴 합니다. 네. 현재로서 정확하게 예측하긴 힘든 게 이달 초 캘리포니아주에선 팬데믹 여파로 렌트비나 이 모기지 내기 어려운 주민이 전체 6%로 나왔는데요. 아하. 이게 지난 7월 말에는 7.6%였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근데 반면 전국적으로 봐보면 7.2%에서 지금 8.5%로 더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선 좀 오락가락하는 면이 분명히 있고 앞으로 전망은 이제 백신이 언제 어떻게 공급되는지에 따라서 좀 그렇게 제한이 풀리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이 살인 사건 수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특히 LA 살인 사건이 아주 기록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네, LA에서 이 살인 사건으로 희생된 주민이 어제로 300명을 찍었습니다. 살인 사건이 증가세여서 희생자 수가 올해 안에 300명 찍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 예측이 안타깝게도 맞아 떨어진 겁니다. LAPD에 따르면 토요일에서 일요일 아침까지 4명이 살해됐는데요. 그러면서 전체 300명이 살해된 걸로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사우스 LA 지역에서 폭력 사건에 의한 살인이었습니다. 네. LA에서 1년 안에 사실 지금 1년도 안 된 거예요. 11달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300명이 지금 사망한 거.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부터 지금 이렇게 얼마 만입니까? 이 도시에 이렇게 많이 살인자가 발생된 게. 이게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아하. 물론 그 전에는 한참 더 심각했을 때가 있긴 네, 했습니다. 그럼요. 1980년대와 1990년대 일부 해에는 살인 사건이 1000건 이상에 달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후에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번에 300명을 찍은 건 굉장한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도시에서 살인 사건이 늘어나고 있긴 한데요.
LA의 경우 1년 전보다 25%나 급증했고요. 특히 총격 사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32%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발생한 사건도 드라이브아이 슈팅, 그러니까 차 타고 지나가면서 총 쏘는 거, 이런 사건이 포함됐고요. 그렇게 지난 주말 희생자만 보더라도 자전거 타고 가던 17살 청소년, 그리고 50살 노숙자, 20살 남성, 그리고 41살 여성이 희생됐는데요. 대부분 살인사건이 워낙 범죄율이 높은 사우스 LA 지역에서 대다수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사실 LA 한인타운에서 최근 들어 살인 자살 사건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LAPD 예산이 감소하면서 또 경찰들 순찰 활동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 범죄율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높아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